안녕하세요. 디지털 페인팅 수업 9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브러쉬 관련한 기능들을 알아볼 거예요. 차근차근 다음 수업 따라오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그럼 9강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러쉬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브러쉬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 브러쉬 마크를 누르시면 브러쉬 리스트가 떠요. 보이시죠? 이 브러쉬들은 편집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 편집이 되어 있는 브러쉬나 본인이 편집한 브러쉬를 만들면은 이 브러쉬 마크 뒤에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 마크가 생겨요. 기본적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브러쉬 폴더들이고 이쪽에 있는 건 브러쉬 하나하나 리스트예요.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시면 공유, 복제, 초기화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공유를 누르시면은 이 브러쉬를 파일이나 다른 앱으로 전송할 수 있게 돼요. 파일에 저장시킬 수 있어요. 자기가 편집한 브러쉬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겠죠. 복제를 누르시면은 똑같은 브러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웬트 브러쉬가 웬트 1로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마크가 생기죠. 이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브러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삭제를 누르시면은 이 브러쉬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브러쉬를 정리하는 방법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브러쉬 폴더 제일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브러쉬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브러쉬들을 여기다가 모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지금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브러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만들었어요. 폴더에다가 이 폴더를 누르시면은 브러쉬가 들어있지 않아서 비어있죠. 여기에다가 자주 쓰는 브러쉬들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 브러쉬들도 이렇게 폴더도 누르셔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편한 위치에다가 이동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 세트라고 해서 자주 쓰는 브러쉬들을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편해요. 디지털 페인팅 브러쉬에다가 넣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잉크에 있는 머큐리라는 브러쉬를 옮겨볼게요. 펜슬로 누르신 상태에서 가지고 오셔서 디지털 페인팅 폴더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디지털 페인팅 폴더에 머큐리라는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브러쉬들을 모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사용하시면은 그림 그리실 때 훨씬 편해요. 일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브러쉬 속성에 대해서 속성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브러쉬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 브러쉬에서 잉크에 드라이 잉크를 가지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이 잉크를 선택하시고 색깔을 좀 잘 보이는 색상으로 블랙 가까운 걸 블랙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브러쉬에서 이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브러쉬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브러쉬의 속성이나 세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브러쉬 스튜디오에 있는 속성은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속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기 패드에서 브러쉬를 직접 써보면서 브러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취소를 누르시면은 밖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가서 그리신 다음에 그리기 패드를 누르시면 초기화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속성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드라이잉크, 기본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잉크는 이런 브러쉬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른 잉크가 붓에 묻어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기화하고, 자, 획 경로에서 간격은 이렇게 드로잉을 했을 때 선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점점점점으로 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점들의 간격들을 조절하는 바예요.
이게 커지면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나오고 이어지면은 내리면은 점이 촘촘하게 연결이 돼서 브러쉬가 라인이 촘촘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스트림라인은 브러쉬의 자유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스트림라인의 수치를 올리시면은 좀 더 그림이 지글지글한 부분들이 보정이 돼서 나와요. 자, 이걸 낮추시면은 높였을 때는 조금 더 고기 완만하게 져지고 낮추시면은 조금 더 지글지글하게 자유롭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쓰시냐면은요.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데 찌글찌글하게 그려지거나 느낌이 이런 느낌을 그리고 싶은데 선이 너무 거칠다 할 때 이걸 올려주시고서 브러쉬를 세팅하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주로 캘리그라피 글씨를 쓸 때 이 수치를 많이 조절하는데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평상시 같이 지하라고 씁니다. 근데 이걸 높이고서 쓰면은 조금 더 글씨가 예를 들어서 같은 글씨를 쓸 때 글씨의 느낌이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긴 선을 쓰거나 할 때 너무 이렇게 선이 곧게 나가는 게 어렵다고 할 때 이 수치를 조절해 가지고 브러쉬 세팅을 하시면은 훨씬 선을 사용하실 때 편해요. 이런 브러쉬가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 쥐터 값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쥐터 값은 이 점들이 퍼지는 정도예요.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라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라인이 조금 더 수작업 느낌으로 퍼지게 떨어지는지를 조절하는 값이고요. 묽음 값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묽음은 말 그대로 선이 묽어지는 거예요. 브러쉬가 처음에 물감이 묻었을 때랑 물감이 끝날 때 물감이 떨어져서 묽게 끝나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브러쉬거든요. 그 세팅 값이거든요. 자, 이런 브러쉬 세팅 값을 조절해서 수채화 느낌이나 아니면 유화 느낌이나 수작업하는 그림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게 있고 끝단 처리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끝단 처리는 이 브러쉬를 쓸 때 브러쉬 끝의 모양들을 정리하는 방법들이에요. 브러쉬 팁은 브러쉬 앞에 이 연필 앞에 이것의 크기거든요. 이 팁의 크기를 조절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양과 끝날 때의 모양 같은 걸 정하는 값인데 이걸 조절을 해서 끝모양들, 이 라인의 끝모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당기시면은 선이 훨씬 뾰족하게 되죠. 반대로 이걸 끝까지 당기시면은 뭉툭한 라인으로 브러쉬가 운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팁 크기 같은 것도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팁 크기를 조절하니까 압력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끝나는 선의 모양이 틀려지죠. 팁 크기의 모양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요. 모양은 이 앞 모양이에요. 팁이 이 펜 브러쉬의 앞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 모양은 지금 동그란 붓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형태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양은 바꿀 수 있어요. 편집에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사진에서나 파일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기본으로 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모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소스들을 사용해서 브러쉬의 모양 처음 시작할 때 이 동그란 모양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모양은 이런 수채화 느낌의 수작업 느낌의 모양이었는데
이런 하드로 바꾸시면은 가져와 보기 완료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점이 아까랑 다르게 동그란 형태가 되죠.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은 사인펜이나 마카나 뭐 이런 걸로 그렸을 때 느낌을 낼 수 있겠죠. 반대로 분필이나 목탄같이 네모난 느낌의 텍스처를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기에서 소스에서 아래로 더 내리시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아크릴 스퀘어라는 느낌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돼 있는 팁이 생기는 건데, 이걸 사용하면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이 모양이 네모나게 찍혀요. 끝점이 네모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모난 점들이 연결이 돼서 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보이시죠? 일단 모양은 이런 거고요. 그레이는 브러쉬의 텍스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레이는 브러쉬에, 지금 이 브러쉬는 이런 식의 텍스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초기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초기화하고 지금 이 텍스처가 브러쉬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랑 똑같은 텍스처가 브러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브러쉬는 이런 움직임을 주거나 아니면은 비율을 통해서 훨씬 크게 이런 텍스처 크기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방향 같은 거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깊이 같은 경우는 이 텍스처가 얼마나 두껍게 들어가는지 텍스처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흐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텍스처도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처에 가서 편집을 누르시고 가져오기에서 소스로 가셔서 다른 텍스처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우드를 넣어볼게요. 우드 느낌으로 완료를 누르시면은, 자, 이제 브러쉬 안에 브러쉬를 그렸을 때 아까 골랐던 나무결 느낌이 배경에 깔리죠.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텍스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렌더링 같은 경우는 다시 브러쉬를 초기화할게요. 초기화하고, 자, 브러쉬 렌더링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압력을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드라이 잉크인 상태예요. 여기서 가벼운 광택으로 가시면은 살짝 불투명해지면서 가볍게 광택이 나는 느낌이고, 균일한 광택은 시작점과 끝점이 전체 다 균일한 광택이 나는 거고, 강렬한 광택은 광택이 세지는 거예요. 무거운 광택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성 느낌으로 브러쉬가 운영이 되는 거고, 이런 브러쉬의 속성들을 통해서 브러쉬의 느낌을 바꿀 수 있어요. 젖은 모서리 같은 경우를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브러쉬의 느낌이 테두리가 젖어 있는 것처럼 얼룩이지게 되죠. 수채화 느낌으로 그릴 때 수채화 붓으로 그리면은 그림 물감들이 마지막에 맺혀 있어가지고 얼룩이 지잖아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자, 헤드를 초기화하고 습식 혼합을 알려드릴게요. 습식 혼합이 수채화 느낌을 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머금기 같은 경우는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거든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붓이 드라이하게 갈 것인가. 내리면은 이렇게 드라이하고, 올렸을 때 그렸던 것은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수채화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은 분필로 건조한 느낌의 브러쉬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느낌은 수채화 느낌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색상 움직임은 거의 저는 안 쓰는 기능이라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변동성도 이 브러쉬 썼을 때 그런 느낌인데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지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 끝에 불확실하게 불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과 그다음에 브러쉬가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이 지터는. 그리고 애플 펜슬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애플 펜슬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거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뭐 압력 수치 같은 경우는 압력 수치를 높게 하시면은 약한 힘으로 그려도 그림이 브러쉬가 강하게 찍히는 거고, 압력 값을 이렇게 낮추시면은 같은 힘으로 눌렀지만은 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눌러야 되는 거죠.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브러쉬를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살살살살 이렇게 그려도 진한 선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이 압력 수치를 고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뭐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이 애플 펜슬 쓸 때 그런 거고, 투명하게 되는 불투명도를 100으로 놓으시면 한 번 그었을 때 압력값이 100%가 나오는 거고요. 내리시면은 50%로 겹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기능이에요. 블리드는 흘리는 그런 거고,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 연필 썼을 때 펜 퍼지는 방향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은 너무 세부적이어서 많이 세팅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별로 뭐 이렇게 아시고서 혹시 바꾸시고 싶을 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볼게요. 속성은 비슷한 거예요. 브러쉬에서 그냥 기본적인 속성인 거거든요. 이거 도장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브러쉬 특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최대 크기를 올리시면은 브러쉬를 그렸을 때 최대로 나오는 최대값을 조절할 수 있고, 최소 크기의 값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크기랑 최대 크기를 조절해서 최대 크기를 이렇게 낮추시면 아무리 브러쉬를 밖에서 최대로 해도 이렇게 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크기, 최대 크기를 올렸을 때 이렇게 두껍게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브러쉬가 라인이 너무 작고 이걸로만 조절이 안 될 때, 이걸로 아무리 늘려도 작다 싶을 때 방금 전에 속성에서 최대 크기 값을 고치시면 돼요. 자, 이거 최대 불투명도 같은 것도 그런 거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브러쉬에 관하여를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것저것 만져서 세팅 값을 바꿔놓은 브러쉬를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초기화하면은 맨 처음에 세팅되어 있었던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브러쉬에 대한 기본적인 브러쉬 속성 세팅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이해가 잘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기능을 눌러보시면서 패드에도 써보시고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훨씬 쉬울 거예요. 자, 브러쉬 속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브러쉬 속성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프로크리에이트는 이미 세팅이 돼 있거나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브러쉬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브러쉬를 찾아서 다운받아서 프로크리에이트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1교시 마칠게요. 자, 구글에서 프로크리에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디스커션
들어가셔가지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른 분 작품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팁이나 어드바이스 같은 이런 공유하는 그런 데예요. 여기서 리소스에 들어가시면은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브러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작가들이나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브러쉬만 고르시면은 브러쉬들이 이렇게 떠요. 이 상태에서 인기가 많은 브러쉬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니면 가장 최근으로 정렬하셔가지고 브러쉬를 보시면 되거든요. 인기가 많은 걸로 볼게요. 평점이 높은 브러쉬에서 프리 브러쉬들이 이렇게 뜨죠. 여기서 헤어 모양 브러쉬라든지 특별한 브러쉬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를 골라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브러쉬 예제들이 뜨거든요. 이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느낌으로 그린 걸 예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링크를 찾아가서 브러쉬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이패드 파일 폴더에다가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업로드를 시켜놨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해놓은 방식에 맞춰서 쓰시고서 $0 쓰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쓰시고 get 하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운받은 거를 아이패드의 파일 폴더에다 넣으시면 돼요. 파일 폴더에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나의 아이패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놨어요. 나의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티브 브러쉬에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 브러쉬들을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저장해 놓으신 상태에서 프로크리에이티브에 브러쉬를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브러쉬 여시고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브러쉬 아까 그게 나오죠. 스튜디오가 나오죠. 여기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파일이 떠요. 나의 아이패드 파일 앱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다운받아 놨었던 브러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러쉬들이 있는데 브러쉬를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지퍼라는 브러쉬를 다운받았어요. 가지고 와서 열리는 거예요. 이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지퍼라는 폴더가 생겼죠. 방금 전에 파일 앱에서 가지고 온 브러쉬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브러쉬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넣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사용하시려면은 폴더를 정리해서 나만의 브러쉬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브러쉬의 느낌 같은 거를 여기서 고치셔가지고 속성을 살짝살짝 고치셔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본인한테 원하는 필요한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하겠죠? 자, 1교시 브러쉬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2교시에는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브러쉬로 나만의 도장, 사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내 그림 밑에 이렇게 워터마크나 아니면은 내 그림이라는 표시로 사인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교시 마치고 2교시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